여러분, 한국에서도 금수저, 흑수저, 이런 단어가 한때 유행이었죠. 부의 대물림을 이야기했던 건데,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부모가 부자면 자녀가 부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원인입니다. 언제나 궁금한 질문은 과연 자식들이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소득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집에 돈이 많으니까 교육도 잘 받기 직구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 이른바 네이처 대 널처 논쟁이죠. 이 중요한 질문을 스웨덴의 입양아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답하고자 했던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oor Little Rich Kids, 콜롬비아 대학의 블랙 교수하고 스웨덴 연구자들이 썼던 논문인데 어, 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2021년 출판이 됐습니다. 핵심은 이제 아이가 부자가 됐을 때 나중에 커서 그것이 과연 부자 부모의 머리나 뭐 성격을 이어받아서 부자가 된 건지 아니면 좋은 양육 덕분인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노력도 중요할 텐데 측정이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들 보면 성격, 참을성 같은 그릿이라고 흔히 표현되는데 그런 성격도 물려받는다.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는 이 부의 대물림에서 나타나는 유전대 환경 논쟁을 스웨덴의 가장 데이터가 잘 발달되어 있는 스웨덴의 입양아 자료를 사용해서 친부모의 효과 그리고 이방부모의 효과 이 두 부모의 효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봅니다. 썼던 자료는 스웨덴 행정자료 그리고 스웨디시 웰트 레지스터를 사용했고 샘플은 1950년에 70년 사이에 출생했던 자녀 그리고 부모가 1990년, 99년에 생존해 있는 자녀의 2006년 그들이 컸을 때 순자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의 1999년 순자산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스웨덴은 아마 50년에 70년 사이에 사적 입양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때는 정부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아주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죠. 그 과정에서 소득도 그리고 소비도 자료를 모았고요. 샘플은 이제 생물학적 친부모 친자녀가 120만 명 이상이고 입양아 자료는 그리고 입양 부모의 자료는 2,598명이었습니다. 이 두 샘플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친자녀가 약간 더 교육기간이 길었고 순자산이 많았고요. 역시 입양아의 친부모가 아무래도 입양 부모보다는 훨씬 가난했고 교육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부의 대물림이 아주 강하게 존재한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의 부의 대물림인데 X축이 부모의 이거는 이제 연령 집단에서 상대적인 순자산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그 랭크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웰트 랭크하고 Y축이 이제 그 자녀들이 컸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순자산의 순인데 굉장히 밀접한 그 선형적 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입양 자녀들 살펴봐도 왼쪽은 입양 자녀의 그 상대적인 소득, 부의 랭크하고 그 다음에 친부모의 입양되기 전에 낳았던 친부모의 상대적인 순자산을 살펴본데 역시 관계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입양 자녀가 커서 가지는 순자산하고 입양 부모의 순자산 사이에는 더욱더 강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죠. 이제 실증 분석을 해보는데 계량 모형을 돌려서 종속 변수는 역시 입양아의 순자산 그 상대적인 순위, 그 연령 집단에서 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부모의 순자산, 그리고 입양부모의 순자산을 두 개를 같이 넣어서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통제 변수는 역시 성별이나 지역, 출생 연도 등등을 통제를 했고, 중요한 과정은 역시 입양이 랜덤하게, 즉, 부잣집 친부모에서 태어난 애가 부잣집 입양부모로 가지 않는 그런 관계는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데, 이 친부모의 순자산 효과가 역시 네이처 효과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입양부모의 순자산 효과는 너처 양육일 텐데 둘 모두 역시 통계적으로 유리한데 재밌는 거는 입양부모 순자산의 효과가 개수가 훨씬 컸습니다. 한 두 배 이상 크죠. 그래서 핵심 결론은 이 저자들은 스웨덴처럼 굉장히 평등한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이 자녀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역시 양육 환경하고 더 관련이 크다라는 약간 슬픈 결론을 내립니다. 계량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 위에 부분은 친부모 친자녀를
분석한 거고 아랫부분이 어답티드, 즉 입양된 자녀의 결과인데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변수가 친부모의 순자산 순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가 입양부모의 순자산 순인데 둘 다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한데 역시 입양부모의 순자산 순위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그 부의 순자산의 그 비슷한 다른 변수를 써서 봐도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상속 관련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보는데 2006년에 모든 부모가 사망한 그런 입양아 데이터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 데이터를 추가해서 살펴보면 역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특히 입양 부모의 그 순자산이 입양 자녀가 커서 가지는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상속이 있으면 당연히 더 강화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부자일수록 이런 관계가 더 뚜렷해져서 이제 이거는 이차 함수처럼 비선형적인 그런 모습이 관계가 존재하는데 재밌는 거는 생물학적 부모하고 입양 부모의 그런 교차는 유의하지 않아서 뭐 조건적인 관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부모 특성을 추가해도 입양 부모의 순자산 효과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역시 가정했던 대로 입양 결정은 굉장히 랜덤했고 또한 뭐 연령 덤이라든가 부모 순자산 교차항도 유의하지 않아서 측정 당시에 나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그 결과가 굉장히 강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 부모의 부가 자식의 부로 어떻게 대물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자면 부모가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직업이 좋으니까 자녀가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중에 부자가 되는 그런 식의 대물림이 가능할 텐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양 부모의 교육과 소득을 이 모델에 같이 넣고 해봐도 입양 부모의 순자산이 미치는 효과는 별로 변화가 없고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경로가 잘 나타나진 않는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부의 대물림의 경로로서 흔히 얘기되는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소득, 그 다음에 투자 행태까지 포함해서 이런 각각의 자녀의 특성에 부모의 순자산이 특히 친부모하고 입양부모의 순자산이 각각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부모의 순자산은 역시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소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흥미롭게도 교육이나 소득은 입양 부모의 순자산보다 친부모의 순자산 효과가 더 컸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행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모가 부자일 때 역시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긴 하는데 특히 입양 부모가 부자일 때 안전자산의 비율이 확실히 낮아지는 더욱더 위험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녀의 특성 변수들을 함께 모델에 넣어서 부모의 순자산 변수하고 같이 이제 계량 분석을 해보면 이 부모의 순자산 변수의 해기 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실제로 이런 경로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입양 부모의 순자산 효과가 이런 자녀 특성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사실 입양 부모, 입양 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산을 물려주는 뭐 증여 같은 그런 직접적인 자산의 증여가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일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량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 아랫부분만 보시면 그 입양된 자녀와 그리고 그들의 친부모의 순자산, 그 다음에 입양부모의 순자산이 이 각각의 열의 제일 윗부분이 종속 변수인데 첫 번째가 이제 교육이고 두 번째가 소득, 세 번째도 소득이죠. 보면은 교육에서는 역시 친부모의 순자산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입양부모의 순자산보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에서도 친부모의 순자산이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은 아마 유전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행태, 예를 들어서 뭐 저축률이라든가 위험자산 비중 이런 걸 보면 특히 위험자산 비중에서는 입양부모의 순자산이 더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의 대물림과 비교했을 때 다른 대물림, 예를 들어서 뭐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이 유전이 될 텐데, 예를 들어 IQ라든가 성격과 같은 유전적인 대물림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육에 들인 노력이라든가 양육 시간, 또 부모를 보고 배우는 롤모델 효과,
또는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부가 아니라 순자산이 아니라 다른 특성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아까 봤던 투자 행태 같은 것들이 각각의 부모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투자 행태와 비교했을 때 자녀의 똑같은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아버지 자료를 사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 존속 변수가 자녀의 교육, 소득, 투자 행태고 그다음에 독립 변수가 친부모와 입양 부모의 각각의 교육, 소득, 투자 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재밌게도 교육에서는 역시 유전이 양육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물려받는 머리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에서는 역시 부모의 소득, 친부모 소득보다는 입양 부모의 소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위험 자산 투자라든가 저축 행태 같은 투자 행태에서도 역시 입양 부모의 그런 특성이 중요해서 환경이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분석 결과를 보시면 아랫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이 입양 자녀만 대상으로 한 리그레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열이 이제 교육이죠. 교육에서는 역시 바이올로지컬 페런츠 부모의 교육 변수가 더 중요하죠. 입양 부모보다도 친부모의 그 교육 변수가 그다음에 소득에서는 역시 입양 부모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투자 행태에서는 입양 부모의 특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그 각각의 변수별로 그 입양 부모하고 그 다음에 친부모가 어떤 영향을 서로 다르게 미치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웨alth 랭크, 즉 순자산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친부모가 이제 X축이죠. 그 다음에 입양 부모가 Y축인데 입양 부모의 효과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상속까지 생각한 wealth with inheritance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입양 부모의 효과가 컸고요. 근데 이제 스쿨링 같은 경우는 교육은 친부모의 효과가 입양 부모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음, 아이가 입양이 됐을 때 그 아이의 원래 친부모하고 그다음에 입양 부모를 비교한 건데 반대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같은 부모가 친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입양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한국이 옛날에 가난했을 때뭐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굉장히 미국에 입양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동 수출, 아기 수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쿼털리 저널에 실렸던 그 한 연구를 보면 이 연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재미교포의 자료를 씁니다. 특히 이제 그 입양된 아이뿐 아니라 친자녀가 있는 그런 가족의 자료를 사용해서 어머니의 그런 신체적 특징이나 교육하고 그 다음에 친자녀, 그 다음에 입양자녀의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각각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입양을 했던 부모, 즉 어머니의 특성하고 입양된 아이들의 그 코릴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Y축은 그 입양을 한 부모하고 입양했던 애가 아니라 친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당연히 이제 신체적 특征 같은 경우는 친자녀하고 엄마하고 훨씬 더 관계가 높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 키나 뭐 BMI나 과체중 같은 거.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친자녀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근데 재밌게도 술, 담배, 드링크나 스모크, 술, 담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들은 환경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전인지 환경인지, 스웨덴의 입양아 데이터를 사용한 그렇게 사용해서 분석했던 논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역시 결론적으로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부자들이 부를 쌓은 것에 환경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은 더 정당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는 게, 모형의 R스퀘어를 보면, 굉장히 크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녀가 자라서 부를 쌓는데 상당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운이라든가 노력도 포함해서 그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한국도 이런 연구가 앞으로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